What is that? 디즈니 플러스 스타워즈 시리즈 안도르로 데뷔한 히어로십의 신흥 강자 폰더 홀크래프트. 비록 시즌2에서는 활약이 없었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시즌1에서의 그 화려한 비행을 잊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레이저 크레스트, 고스트, 그리고 어쩌면 밀레니엄 팔콘까지도 능가할지도 모르는 루선 레일의 폰더 홀크래프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 폰더는 스타워즈 세계관 내에서 쿠앗 드라이브 야드가 있는 행성 쿠앗, 코렐리안 공업이 있는 행성 코렐리아와 더불어 은하계 3대 우주선 조선 행성이라 불렸지만 정작 레전드 세계관과 캐논 세계관을 통틀어 지금까지 폰더 행성을 대표하는 우주선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보통 스타워즈 속 유력 조선소 행성 혹은 회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쿠앗 드라이브 야드는 스타 디스트로이어, 코렐리아 공업은 YT 시리즈, 랜딜리 스타 드라이브는 드레드노트, 몬칼라마리 조선소는 MC 시리즈 순양함들이 있었는데 행성 궤도에 19개 이상의 초대형 궤도 조선소들이 있었던 행성 폰더는 타사의 우주선을 대리로 제조해주는 시설로만 묘사되어 왔지 회사와 행성을 대표할 마땅할 자사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폰더 행성은 대량 생산보다는 기체 퀄리티에 굉장히 공을 들인 조선 행성으로 이름을 떨쳤는데 드디어 폰더 홀크래프트라는 기체를 통해 그들의 조선업 모토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폰더 조선소 벤처 사업체가 제작한 V21.1 셰블렉스 경예인선, 통칭 폰더 홀크래프트는 폰더 조선소에서 제작한 느릿느릿한 화물 운반선 겸 수송선이었습니다. 비대칭적인 동체가 눈에 띄는 홀크래프트는 전장 25.82m, 전폭 21.71m, 전고 5.49m짜리 기체로 밀레니엄 팔콘으로 대표되는 34m짜리 코렐리아제 YT-1300 화물선, 고스트호로 대표되는 43m짜리 코렐리아제 VCX-100 경화물선보다 훨씬 작은 기체입니다. 화물 운반선이라고는 하지만 동체 자체에 화물을 넉넉히 실을 공간이 없어 홀크래프트라는 이름대로 견인광선이나 케이블 등의 장비를 통해 우주조선소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홀크래프트의 동체 양옆에 달린 방패 같은 날개에는 화물 운반에 유용하게 쓰이는 다양한 설비들이 실려 있는데요. 다양한 환경에 맞게 비행할 수 있게 각도가 조절되는 관절뿐 아니라 균형 유지 장치 및 기동 추진기가 달려 있어 안정성을 더했고 화물선이 만들어내는 기체 내의 열기를 방출하는 열 방출 매트릭스, 그리고 마치 제국군의 AT 하울로 수송선처럼 날개나 동체 자체에 무거운 화물을 연결했을 시 그 무게를 덜어주는 장력장 발생기가 달려있어 화물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기체 내에는 폰더 드로이드 모드라는 인공지능 비행 도우미가 있어 덩치가 큰 아스트로맥 드로이드로 번번이 우주선 인터페이스에 접속하는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이 우주선과 곧바로 소통이 가능했죠. 우주선과 일체화된 드로이드이지만 오디오 센서와 카메라 등등 있을 건 다 있어서 운전자와 아무 문제 없이 소통하는 동시에 우주선의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이 AI는 다른 어떤 드로이드의 것보다 성능이 좋은지 루선이 우주선 근처에서 휘파람만 불어도 알아서 사용자를 인식할 정도였습니다. 이를 개조한 루선 레일의 폰더 홀크래프트, 혹은 줄여서 폰더라 불리는 기체는 지금껏 우리가 보아온 그 어떤 히어로쉽보다도 훨씬 치명적인 기체였습니다. 루선은 이 화물 운반용 기체에 전향 레이저포 2문, 수납형 쌍열 레이저 포탑과 대인용 레이저포, 그리고 공격용 견인광선 발생기와 체프 발사기, 게다가 광선검을 연상케 하는 지속 입자빔 발생기까지 2개를 달아 겁없이 접근한 적들을 눈 깜짝할 새에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루선의 홀크래프트가 가진 공격 능력을 확인해볼까요? 아쉽게도 안도르 시즌2에서는 짧은 비행 장면들만 보여주었지만 지난 1시즌에서는 은하제국의 켄트웰급 어레스터 순양함과 조우하고도 함재기들과 순양함 모두를 농락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루선이 마개조한 홀크래프트의 가장 평범한 무장은 우주선 가장 위에 달린 쌍열 레이저 포탑입니다. 평상시에는 무장이 없는 것처럼 수납되어 있다가 교전 시에 갑자기 튀어나와 적을 공격하는 구조인데요. 드로이드가 보조하는 오토에임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막강한 파괴력을 100%의 명중률로 적에게 날릴 수 있었습니다. 사수 같은 추가 승무원 없이도 주포를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작중에는 사용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주선 앞쪽에 기본으로 달려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향 레이저포 2문과
수납형 대인용 레이저포가 있는데 도그 파이팅은 물론이거니와 지상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듯합니다. 다음으로 인상적인 무기는 교란용 체프입니다. 보통 체프라고 하면 레이더를 교란하는 용도로 알루미늄 가루를 살포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루선의 홀크래프트에 달린 체프는 말만 체프지 레이더를 파괴하는 식으로 물리적으로 교란합니다. 발리스틱 체프 런처라 불리는 발사체 2개가 열 방출구로 위장된 채로 홀크래프트 후면에 수납되어 있는데 레이저나 미사일처럼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 추진체로 발사되어 적함이나 적기가 레이더로 확인하지도 못한 채로 꼼짝없이 체프를 뒤집어 써야만 했습니다. 루선은 거대한 견인광선 발생기가 달린 켄토열급 어레스터 순양함의 주 견인광선 접시를 이 체프로 순식간에 파괴하고는 소수의 타이 호위대와 교전했죠. 홀크래프트의 마지막 비장의 기술은 날개에 달린 지속 입자빔 발생기입니다. 마치 광선검처럼도 보이는 이 무기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입자빔을 지속적으로 발사해 스치기만 해도 전투기가 파괴되는 고출력 레이저 봉을 형성하는데요. 입자빔은 소총급의 소화기로도 사용되지만 보통 전함이나 중전차에 달리는 무장으로 루선은 이 무지막지한 무기를 그것도 2개씩이나 홀크래프트의 외관에 탑재했습니다. 수많은 고성능 장비들의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입자 빔 발생기까지 돌리려면 연료가 무지막지하게 될 텐데 결국 카시안 안도르가 루선의 홀크래프트에 처음 타보고 놀랐던 홀크래프트의 동력원이 무엇인지는 끝내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입자빔 발생기는 단기간에 고출력의 레이저를 내뿜는 만큼 충전이 오래 걸리고 아주 잠깐밖에 쓰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루선은 이 무기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듯 무슨 무기에 격추되었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제국군 타이 전투기들을 파괴했습니다. 우주선의 기본 장비들의 온갖 현란한 무장들까지 모두 수납식으로 탑재되어 있다 보니 홀크래프트의 내부는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선의 개인 환복실과 그의 2.4m짜리 작은 이카스 아드노제 노바카이트 35-2 포르토 스피더 바이크를 실어나를 수 있었죠. 거기에 온갖 전자기전 부속품들, 고성능 하이퍼드라이브, 적 스캐너에 우주선이 고장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위장 기술과 스텔스 기술, 초장거리 통신기에 실시간 우주선 식별번호 탐지기까지 루선의 홀크래프트는 먼저 우주선을 알아보고 달려들지 않는 이상 전투에서 결코 쓰러뜨릴 수 없는 무지막지한 스파이 우주선으로 거듭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화물선이지만 치명적인 기능들을 품고 있는 루선의 홀크래프트는 루선 레일이라는 캐릭터를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와 잘 어울리는 우주선입니다. 안도르 시즌2에서는 루선이 사망한 이후에 제국 보안국이 그의 골동품점과 그 뒤에 숨겨져 있던 홀크래프트 모두를 낱낱이 파헤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폰더의 성능 대비 슴슴한 최후를 보여주었는데요. 향후 다른 작품들에서도 루선의 기체처럼 마개조된 기체나 아니면 정말 화물 예인선으로 사용되어도 좋으니 순정 홀크래프트라도 등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빼튜브 구독자 수가 이제 정말 5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스타워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하기와 후원, 영상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